네, 원장님 오늘 임플란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임플란트가 이제는 굉장히 일반적인 진료가 됐잖아요. 뭐 임플란트란 무엇인가 이런 건 뭐 너무 다들 잘 아실 거고 임플란트의 특징이 좀 뭐가 있을까요? 사실 임플란트가 자연 치아하고 다른 제일 큰 거는요. 자연 치아는 느낄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찬 거, 뜨거운 거라든지 그 다음에 아플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임플란트 자체는 사실 그냥 쇳덩어리거든요. 뼈에 붙어있는 쇳덩어리니까 그런 걸 느낄 수가 없어요. 어떤 영화에서 보면 통증을 못 느껴가지고 이게 막 싸우고 부딪히고 때려도 안 아파요. 그러니까 사실 몸은 상하는데 아픔을 못 느끼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막 몸을 부딪히면서 더 크게 이제 다치게 되거나 이런 걸 수도 있거든요. 임플란트는 사실은 그냥 기계 부품이니까 부러지기도 하고 뭐 주변에 뼈가 녹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증상을 잘 못 느끼죠. 자연 치아는 그래서 참 위대한 게 뭐냐면 신호를 보내줘요. 주인님 조심하세요. 저를 보살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임플란트 그런 말을 못 하죠. 그러니까 함부로 쓰다가 빨리 망가지는 경우도 있죠. 요새 임플란트를 많이 하지만 그래도 자연 치아를 살리는 쪽으로 가는 곳이 훨씬 장점이 많다는 이야기시잖아요. 너무 당연한. 그러면 이 자연 치아를 좀 쓸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사실 보면 젊은 친구들이 임플란트를 하러 저희 병원에 올 때 저는 이제 되게 두렵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이가 20대, 저보다 그러면 30살이 어린데 내가 앞으로 이 사람을 20년을 케어해도 이분은 40살이고 나는 뭐 60살이 된다, 70살이 된다 이렇게 되면 그 케어 기간에는 20년 금방 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아직도 되게 젊어요. 근데 20년 동안 사용한 임플란트는 생각보다 우리 예상대로 안전한 상태가 아닐 가능성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젊은 사람들이 쉽게 이를 빼고 쉽게 임플란트를 하고 이런 거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죠. 사실 저희도 20대들은 거의 임플란트를 자꾸 뒤로 미루게 하죠. 반면에 70대, 80대 이런 분들한테는 임플란트는 너무 좋은 찬스인 것 같아요. 아파서 못 씹는데 정말 평생 동안 만약 90까지 산다고 생각하면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데 있어서 너무 유용한 도구인 것 같아요. 임플란트가 이게 영원히 간다 이런 건 또 아니어서 근데 임플란트 심어놓고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이거에 대한 관리라든지 유지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저희 병원은 그런 게 또 굉장히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자동차 정기 점검하러 가거나 뭐 고장 났을 때 끌고 갈 때까지 본네트 한번 안 열어보거든요. 그래서 뭐 와시액 떨어지는 것도 다반사고 막 이런데 그런 차하고요. 택시 기사님이라든지 정말 전문 운전자들이 관리를 하는 차하고 주행거리라든지 성능을 비교해보면 내 차는 30만 킬로 택도 없을 거야 아마. 근데 택시들은 정말 그 긴 주행거리를 달릴 수 있게 되잖아요. 왜 그럴까 보면 정말 일상의 점검이 참 잘 돼 있죠. 그러면 저희도 자연치아도 그렇고 임플란트도 그렇고요. 건강할 때 미리 관리하는 거죠.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건강할 때 미리 챙기잖아요. 저희는 사실 우리 시대는 그렇지, 우리 시대는 아니구나. 정말 평소 관리 안 하다가 아프면 병원 가고 이런 시대를 살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진짜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건강보험이 이렇게 잘 돼 있고 하니까 임플란트 식립하고 나서도 건강할 때 시작부터 그때부터 이제 관리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여기 근무하기 시작하면서 좀 몇 가지 놀란 것들 중에 하나가 그 환자 관리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것하고 그리고 병원장님께서 모든 환자들이 다른 데서 심고 오셔도 그 임플란트를 다 케어하실 수 있게 모든 회사의 임플란트가 다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관리라든지 귀찮지 않으세요? 저도 사실 처음에는 이렇게 종류를 늘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이제 우리 여기 병원의 과장님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의료진들이 진짜 번거롭고 귀찮은데도 불구하고 다 같이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지금은 사실 누가 와도 다 이게 구분이 잘 돼 있고 다 처리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대부분의 그 해외 임플란트, 국내 임플란트가 다 AS라든지 수리가 가능하게 된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임플란트 다른 병원에서 심고 오시는 분들 많이 오시잖아요. 뭔가 되게 불편하시거나 내지는 안타깝지만 치과가 없어졌다.
이러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면에서 좋은 치과를 임플란트를 하는 좋은 치과를 선택하는 기준 있으면 몇 마디 좀 해주시죠. 임플란트가 오래 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물건 살 때요, 금방 소모적인 물건들은 비싸고 좋은 거 잘 안 사요. 그냥 어느 정도 하고 또 바꾸고 이렇게 하는데, 오래 쓸 거, 우리 이제 병원의 기계 장비 이런 거는 욕심을 굉장히 많이 해서 제일 좋은 걸 항상 찾아요. 근데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사용기간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사실 내가 장기간 오래 케어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를 찾는 게 첫 번째 선택이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자동차를 사면서 갑자기 5년 뒤에 자동차 회사가 없어진다든지, 그 다음에 분량이 많은 회사라든지 이런 거를 싸다고 선택한다는 게 얼마나 리스크한지는 금방 피부로 느낄 수 있잖아요. 다른 데서 또 상담 받으시고 저희 병원에 오신 신환분들 중에 보면은 치아가 없으신데 왜 임플란트 안 하셨어요? 그러면 다른 데서 상담 받으시고 오셨는데 그쪽에서는 임플란트가 안 된다. 저희가 봤을 때는 너무 간단한 어렵지 않은 것들인데 좀 그런 것들이 있죠. 임플란트 또 시술이 환자들마다 좀 다르고 케이스마다 좀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이 정도면은 임플란트를 할 수 있다. 뭐 이 정도면은 이런 것들은 임플란트가 힘들다. 이런 기준이 좀 있나요? 현재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든지, 혈액이 응고가 안 되는 그런 혈액 질환을 가지고 있다든지, 최근에 골다공증 주사를 맞아가지고 치아를 발구하면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외에는 사실 다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이를 심어서 뼈하고 붙이는 건 저의 몫이지만, 또 그 사람이 잘 먹고 건강하게 아름답게 쓰는 거는 또 우리 이제 과장님 몫이신데, 혹시 그런 점에서 또 이게 어려운 케이스들이 있나요? 어때요? 일단 임플란트 시술 난이도에 대한 부분이랑 연관이 되는 얘기인데요. 임플란트 위치가 제 위치에 있으면 사실 보철을 만들거나 환자분 입장에서 관리하는 게 되게 용이하죠. 근데 임플란트가 막 이상한 각도로 심어져 있다거나 그러면 모양도 당연히 안 예쁘게 나올 거고, 당연히 모양이 안 예쁘니까 음식물이 끼거나 나중에 환자분이 염증이 생길 확률이 높은데, 그런 것만 아니면 뭐 보철이야. 또 저희 또 내부 기공소나 이런 데서 저희 다 컴퓨터로 미리 보고 제작을 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렇게 전문 의료진들이 그 수술 부분하고 보철 파트하고 또 기공 파트하고 그 다음에 사후 관리 파트 예방과가 또 저희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사실 그 환자가 원하는 것들을 얻고 또 그것이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저희도 사실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덕에 어쨌든 조금씩 더 많은 행복을 드릴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 요즘 젊은 분들이 이렇게 사실 음식을 하나를 만들더라도 저도 놀라웠던 게 뭐냐면,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생산된 농산물인지를 확인을 하고 어떤 식재료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조합이 돼가지고 어떤 음식이 나왔다. 그 다음에 맛, 풍미, 그 다음에 플레이팅 뭐 이런 것까지도 이제 굉장히 신경을 써서 만들어내고, 그런 음식의 가치가 사실 굉장히 높은 밸류를 인정받잖아요. 저희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어떤 디테일들이 모여가지고 임플란트의 소재, 정밀도, 그 다음에 수술의 약간 정확성, 그 다음에 보철에 대한 그런 세심한 배려들, 후가공, 그 다음에 환자의 느낌까지도 이렇게 잘 살펴서 하는 과정들은 생각보다 저는 쉬운 과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모여서 결과를 낼 때 굉장히 밸류가 높아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냥 임플란트 하나 이렇게 해버리면 그건 사실 말도 안 되거든요. 자기 몸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절대 그런 데 안 가요. 갈 수도 없고. 그 임플란트를 할 때도 이런 것들이 잘 고려되어 있고 늘 그런 걸 신경 쓰는 병원인지 잘 찾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분명히 자연치아가 임플란트보다 월등히 훌륭한, 정말 이게 우리 사람의 몸은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어졌나 감탄하거든요. 저는 치아도요, 앞니, 송곳니, 작은 어금니, 큰 어금니가 어떻게 저렇게 잘 만들어져 있을까. 그리고 이 큰 하중을 뼈하고 어떻게 저렇게 잘 붙어서 견디고 있을까. 너무너무 신통해요.
임플란트는요 절대 그런 걸 흉내낼 수가 없어요. 뼈하고 단지 붙어 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치아가 정말 소중하고 있을 때 잘하자. 있을 때 잘하자. 저는 그 말이 이제 제일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오늘 끝까지 이렇게 많이 잘 들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부탁드립니다.